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방송한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 BM 방송을 먼저 듣고 이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모태는 1967년에 설립된 세한그룹 계열사 세한미디어입니다. 세한그룹이 IMF 때 워크아웃되면서 계열사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세한미디어가 2010년 코스모그룹에 매각이 되었고 2011년 코스모 신소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인 코스모화학이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이형필름 등입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동사의 주요 사업은 크게 분체와 기능성 필름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분체 사업은 말 그대로 분말을 의미하고 분체 사업에는 양극재 물질과 토너 사업이 있습니다. 양극재 물질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사의 주력 사업이고 토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동사의 토너 캐파는 칼라 기준으로 900톤입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필름 사업은 다시 이형 필름과 접착 필름으로 나눠볼 수 있고 사업부별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동사의 주력 사업인 양극재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극재에 대한 설명은 지난 방송을 먼저 참고하세요. 동사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은 크게 LCO와 NCM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LCO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기기용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이고 NCM은 전기차, ESS 등에 들어가는 양극재입니다. 동사는 지난 2008년부터 주로 LCO 양극재를 생산해 왔는데 최근 들어 전기차 ESS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동사는 LCO 생산 비중을 줄이고 NCM 생산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2차전지 시장 고성장으로 NCM 양극재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양극재 생산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생산 능력입니다. 동사는 LCO 생산 능력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7,000톤이었으나 최근에 이를 3,000톤으로 줄이고 그만큼 NCM으로 전환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동사의 LCO 양극재 매출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LCO를 주력으로 생산해왔으나 최근에는 NCM 위주로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NCM 생산은 2018년 연간 3,000톤 규모로 시작했고 2020년 현재 생산 캐파는 7,800톤입니다. 동사는 2020년 말까지 10,000톤을 추가 증설해서 시험 가동할 예정이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0,000톤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연간 50,000톤 규모의 NCM 캐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토너와 이형 필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토너는 2004년부터 생산해오고 있고 연간 14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선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간 140억 원에서 150억 정도의 매출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형 필름은 MLCC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소모품입니다. 대부분 삼성전기 MLCC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동사의 이형 필름 매출은 삼성전기 MLCC 생산량과 비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LCC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MLCC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삼성전기의 MLCC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함께 동사의 이형 필름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가동률은 이미 100% 수준이고 추가 설비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착 필름은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는 필름인데 기술 개발은 마무리했으나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자료인데요. 최근에 발간된 자료들은 지난 7월과 8월 자료들입니다. 왼쪽은 미래에셋대우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동사는 LG화학의 전기차 그리고 삼성 SDI의 ESS용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NCM 생산 능력이 2021년 2만 톤에서 2022년에는 3만 톤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네요. 오른쪽은 하나금융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동사가 ESS 화재로 지연된 매출들이 올해 말부터 이연된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영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사의 2016년 매출액은 1903억 원이었으나 2017년 3146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53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2차전지 시장 확대와 함께 동사 양극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4% 하락하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ESS 화재에 따라 2019년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오면서 매출이 정상화되고 있고 2020년 1분기부터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 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2021년 매출액은 각각 4,150억 원과 4,22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각각 240억 원, 254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78억 원, 18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동사의 PER은 30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2022년 순이익 전망치가 각각 220억 원, 284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2022년 PER은 19배에서 25배 수준입니다. 제 방식이긴 하지만 순이익 성장률이 연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PER 10배가 비쌀 수 있지만 만약 성장률이 30%를 상회한다면 PER 30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향후 공격적인 캐파 증설에 따른 성장성을 고려하면 지금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동사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NCM 양극재 캐파를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NCM 캐파는 7,800톤에서 순차적으로 2024년까지 5만 톤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동사 양극재 사업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 외에도 MLCC 시장 확대에 따라 이형 필름 매출도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동사의 단순 PER은 높아 보이나 캐파 증설과 시장 확대에 따른 높은 성장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기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를 작성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